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B형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1번 문제부터 매우 반가웠을 거예요. 우리 소반 풀었던 문제고요.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한 거에 비해서 2점짜리로만 나와서 너무 아쉬웠고, 뒤에 문장이 니은이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정제치를 산화철 성분을 섞고 붉은색을 낼 때는 뭘 섞는다. 요게 지금 앞에 흑칠과 니은인데, 흑칠은 검은색을 낼 때 뭘 썼고 붉은색, 그래서 여기가 니은이 뭐냐, 요게 지금 너무 얄밉게 아주 그냥 얄밉고 얄궂다는 표현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좀 물어봐도 좀 고급진 단어를 좀 물어보거나 좀 미술 용어다운 문을 봤는데, 너무 쉽게 물어봐서 좀 오히려 실수를 유발시키는 그 정도 문제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변별 난이도랑 정답률, 평균을 조정할 용도의 문제, 쉽게 다 풀어 다 점수 줄게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출제를 한 거거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앞에는 흑색, 그래서 여기 검정색, 여기 흑칠, 검정색, 여기 붉은색, 그러면 붉은색, 주칠이지. 그죠? 이런 것들이 한자와 관련해서 막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만들어 버리니까 조금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투조이고요. 니은이 주칠입니다. 주칠.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과정인데, 내용책이 그대로 나온 거죠. 내용책 그대로 나와서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 시각화랑 렌더링,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비평 문제인데요. 비평 문제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스톨리치 같은 경우는 기출된 학자이고 기출된 주제잖아요. 선택형 시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분들 같으면 기출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체계화된 기출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놓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스톨리치 5가지 비평 방법 중에서 이렇게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규칙에 의거한 비평. 요게 스톨리치가 쓴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에 의거한 비평인데, 의거한 요런 말들은 번역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 규칙에 의한 비평 혹은 규칙 비평까지 해도 정답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국어 형용사 조사 서술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고, 외국 학자가 만든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거냐. 네, 그런 거라서 이런 거라면 규칙에 의한 비평은 번역서에 나와 있는 거고, 맥락에 의한 비평도 번역서에 나와 있지만 다른 책에는 규칙에 의한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규칙 비평 이렇게 나옵니다. 미술사 방법론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재적 비평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 비평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대로 형식주의 비평이니까 오직 예술작품의 내재적인 본질, 구조, 조형적인 요소, 원리, 이런 말들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논란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 문제가 요 문제도 헨리 나오면서, 그림은 좀 다소 어색하더라도 헨리 나오면서 우리가 풀어봤던 네오지오, 11월 달에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몬디리안 미술, 요게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몬디리안의 미술 이론이 뭐냐? 요게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학생들에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이죠. 이게 설마 정답이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에는 그 말을 썼다가도 정답에는 다른 말로 설마 이게 답이려니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말 쓰는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너무 쉽지만 이건 변별성이 없는 문제. 그다음 이제 피터 헬리 대표되는 뉴욕 미술 경향, 요거는 용어 사전에 나와요. 내년에도 미술사와 관련돼서는 용어 사전을 좀 읽어두는 것이 미리미리 읽어두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답을 보면 신조형주의입니다. 기억은 미술 이론 신조형주의, 몬드리안의 이론 신조형주의, 이걸로 데스틸이라는 잡지 이름도 만들어냈거든요. 이론 자체가 신조형주의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네오지오이고요. 피터 헬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밀폐된 공간, TV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연결되고 접속되는 현대인의 고립,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딱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저는 인정답을 기하학적 형태, 현대인의 소통, 단절, 인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점수를 줘야 돼요. 이 정도는. 현대인의 몰개성화도 약간 빗나간 것 같긴 하지만 큰 틀은 의미가 맞으니까 저라면 이것도 점수를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인정답들은 채점할 때 평가원에서 정답을 처리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책에 이렇게 나오니 의미가 이러하니 이건 점수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노량진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일 거고요. 대체로 요쯤 되면 사진 영상이거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계열 이렇게 됩니다. 많은 학생이 틀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어있고 그러지 말고 힘내서 2차 준비 잘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점수는 점수이고 합격, 불합격 여부는 받아봐야 알아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채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수가 합격을 직결적으로 대변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난 열심히 2차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실기학원 빠지지 말고 잘 다니시고 그러십시오. 자, 그린 스크린과 블루 스크린이 있어요. 요건 제가 디자인 공예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너무 기초적인 거. 예전에는 블루 스크린이었다가 지금은 블루, 그러니까 스크린이 파란색. 근데 파란색도 색깔을 걸러내는데 좀 애매해서 요즘은 그린 스크린으로 바꿨어요.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합성하는 기법. 이거는 미술과에서 다룬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생뚱맞은 주제. 그 다음에 로토스코핑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답은 블루 스크린은 2군데서 찍어요. 카메라 2대로. 배우가 단색 배경에서 연기하고 후 편집 과정에서 다른 배경을 찍은 것을 오버랩하는 건데, 2개를 막연히 오버랩하면 먼저 찍은 배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날리고 대상만 그대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블루스크린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진 배경, 바꾼 배경에서 연기한 것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블루스크린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요거죠. 촬영하는 이유를 써라라고 돼 있잖아요. 촬영한 이유.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정답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배경을 찍으면 칠판 나오고 좀 지저분하고 뭔가 예쁜 일기예보 같은 거 그렇게 하죠. 그거를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 컴퓨터 그래픽하고 이런 배경을 오버랩하고 지저분한 배경은 지우고 대상을 새로운 배경을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함. 그게 바로 블루스크린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은 요즘 잘 안 쓰고 푸른 계열. 그래서 요거 기법을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로마키 기법입니다. 크로마키라고 하고요. 한편 휘도나 명도의 요소를 키로 분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영상 키 기법이에요. 전체 문제가.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에서 영상 키 기법 해당하는 건데, 요게 정답이 루미넌스 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토스코핑 기법에서 매트가 뭐냐면 루미넌스 키거나 블루스크린의 크로마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정답을 제가 써드렸는데, 피사체 이미지에 생성된 매트, 요게 하나가 있고요. 소스 이미지에 생성된 매트가 하나 있고, 컴퓨터 그래픽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하나가 있고, 요걸 제가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하나 따로 또 찍는 거예요. 소스 이미지에 생성된 매트, 요게 있고, 배경 이미지를 또 따로 찍는 거죠. 요걸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즉, 피사체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를 각각 촬영한 다음에 인물이나 피사체 매트를 디지털어 정교하게 생산해서 세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 요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이미지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서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를. 그게 바로 이제 매트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미추천 리얼, 로토스코핑 기법, 이건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한 용어이긴 하지만, 원래 나온 것처럼, 원래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법에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나와 같은 예시, 이런 예시. 이게 바로 매트거든요, 매트. 소스 이미지, 배경 이미지, 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매트를 형성한다. 매트 형성하는 방법.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쓴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디자인과 원래가 복수 전공을 해서 디자인과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과를 했던 미술 복수 전공자는 쓸 수 있겠지만 아마도 거의 못 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세 장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지만, 내년에는 디자인하고 공예가 지금 꾸준히 문항수가 많이 늘어나고 좀 어려워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봄 시즌에는 그러한 영역이나 과목은 한 번 정도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막연히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디자인,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 역사, 의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컴퓨터 그래픽, 영상 그래픽에 대한 공부도 한 번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깊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관련된 용어만, 기법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봄에 짧게 제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 문제 심주 문제인면 보시고 되게 반가워했죠 또. 많이 풀어봤는데, 자, 여기에서도 화파, 오파, 오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명칭을 썼어요. 명칭이 만들어낸 유래? 여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쉽게 그냥 절파에 대한 반대 혹은 조금 공부를 많이 했던 재수이거나 N수 이상은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소주 지방, 참 있을 지방?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요거 유래는 문제가 유래죠. 유래를 쓰는 거니까, 오파 이름이 생긴 유래를 쓰는 거니까, 이 소주 지방이 지금 수저우라고 하는 부분인데,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옛날 오나라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오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공주, 너네 백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주, 너희들 신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소주라고 하는 중국의 지역이 수조 지역인데, 여기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는 오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오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만 정답입니다. 특히 심주, 문증명, 당인 이 사람들은 소주 부근, 참이슬 부근에 살았던 분들, 그래서 오문화파라고 얘기했던 건데, 과연 이것도 많이 이렇게 쓴 사람 몇 명이 있을까? 오파는 썼을 거예요, 다. 이런 건 썼어야죠. 오파는 써야 되는 거고, 과연 유래까지는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니은이 뭐냐면, 이 화가, 가는 심주, 여산, 고도는 화가를 경외하는 마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요게 있잖아요. 정답이 여산 고도 작품은 심주의 시문 선생, 심주의 선생, 진관 선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그림이고, 그 선생의 덕이 높음을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다. 요게 우리가 봤던 필독서 간춘 중미사 봤었잖아요. 거기 나온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간춘 중미사 봤어. 공부했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 못하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얄궂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내년 데뷔하시는 분들은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의 주제 정도는 암기 노트에 좀 적어놓는 게 좋겠다. 대표 유파, 대표 작가, 대표 작품의 주제. 명나라 대표 유파, 절파, 대표 작가 대진, 그죠? 대진의 대표 작품, 작품의 주제, 요 정도까지는 암기 주제로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밑줄친 디귿, 경물의 배치, 요건 우리 분이 풀어봤죠. 그래서 문직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는 5월달에 풀었네요. 이거는 5월 꼭풀 80제에서 심주 문직명이 송강파랑 다른 거, 그 다음에 심주와 문직명의 차이점, 이렇게 풀어봤고, 요거 풀어봤을 때 정답이 그대로입니다. 요게 5월 5주 A10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심주 문직명.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주지방 했네요. 그죠? 소주지방 있고, 그 다음에 오문화파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파 오문화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선 필처 화면을 구도해서 다른 방식. 그래서 문직명은 왕문의 복잡화음을 선택했고, 꼼꼼한 필치와 강한 채색, 사물을 경사지게 처리한 거, 의도적으로 수평성을 깨뜨리고 화면의 긴장감 높이는 시도, 이게 그대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제가 수업했던 방향은 나쁘진 않았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매년 이렇게 쓰는 오늘이 제일 떨려요. 사실은 기출 해설하는 시간이 제일 떨리고,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미술 기출 문제 해설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추세였는데,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랬거든요. 제가 먼저 제일 발표하고 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걱정은 가채점에서 이 점수로 2차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할까봐 걱정, 또 나는 안 될까봐라고는 오해를 할까봐 걱정. 이게 걱정이고, 제일 걱정이 내가 1년 동안 수업하고 강의했는데
이것이 기출문제 방향과 맞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때 교수님 수업 듣고 선생님 수업 듣고 좋았어요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제 마치 재판소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오늘 들거든요. 근데 대체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또 믿고 따라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썼던 답들은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그대로 써주시면 요대로 경무를 복잡 배치하면서도 경무를 기울어지게 배치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는 유니버셜 디자인인데요. 또 일부분은 우리가 유니버셜 풀어봤고 이 문제에서 일부분은 못 풀어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출발 계기가 된 디자인 명칭 요게 되는데 요게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는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나옵니다. 여기 책에는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나와요. 제가 여기 유사 답안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인정답 이렇게 써드렸는데 요거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 생기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런 디자인 개념이 있었고요. 이 개념에 착안해서 각각의 다른 디자인 개념을 만들어냈거든요. 각각의 다른 디자인 개념이 바로 베리어 프리 디자인 개념 따로, 어댑티드 디자인 따로, 라이프 스팬 디자인 따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을 합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시 갑니다. 최초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자 해서 생긴 각각의 디자인 개념이 있어요. 동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등하게 만들어진 각각의 개념이 바로 베리어 프리, 어댑티드, 라이프 스팬이에요. 따로따로 노니까 얘네를 합치자 해서 만드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디자인 출발의 계기가 된 디자인의 명칭을 쓰라 라고 한다면 최초에 만들어진 걸 써야 될까요? 중간에 만들어진 걸 써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생각하실 게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정답을 할 수는 없죠. 이해가죠? 따라서 중간에만 처음에 만드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베리어 프리이고 어댑티드이고 라이프 스팬이에요. 따라서 베리어 프리를 점수 줄 것 같으면 얘네들 다 점수 줘야 돼. 그죠? 이것보다 원조가 라이프 스팬이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출제위원하고 평가원에서 어떤 걸 점수를 채택할지 모르겠어요. 책에는 그냥 이대로 나와요. 책에는 요걸만 점수 채택할지, 아니면 그 두 번째 중간 단계에 생성됐던 베리어 프리랑 얘랑 모두가 동일하게 점수를 줄지는 점수 주는 쪽 입장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로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기학원에서 논쟁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실기학원에서 그냥 자기가 채점자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험생들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 그린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런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 준비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책을 근거해서 답을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걸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요러요러하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로널드 메이스가요, 자신의 철학, 모든 나이와 능력을 가진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용어를 만들었는데, 요 직전에 요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했다. 요 개념의 접근은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접근한 거다. 이렇게 단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베력풀이랑 어댑티브 디자인 요 동일한 시대에 50년대 말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정신장애인 협회 벤트 니르제에 의해서 체결한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이거 알아두시고, 요거랑 일본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놓친 거 같네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셉테드 디자인이라고 경찰청에서 셉테드라고 하는 경찰청 용어로 제시한 것이 요 문제에 있는 것 중에 디귿에 해당합니다. 요것에 대한 정답은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 동작하면서 중요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선 확보, 그 다음에 손쉽게 닿을 것, 도움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것, 자연적인 접근의 통제, 뭐 이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할 만한 사람이 이 안전한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통제법이에요. 범죄자가 가상의 범죄 목표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범죄를 예방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니은딕에서 하는 원리의 내용을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데 이 내용이 정확한 거는 경찰청 자료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막 잘 썼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한지. 이 한지가 또 나왔어요. 그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학생들 대다수가 다 이걸 좀 날리고 제꼈는데 이게 또 나와서 좀 안타까워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억에 남는 닥풀의 작용, 그 다음에 니은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용어, 디귿의 이유, 이렇게 됩니다. 닥풀은 섬유가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작용을 해요. 두 번째, 섬유 조직이 잘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듬지라는 게 도침이라고 하는 용어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치밀하고 명활하게 만들어서 강도와 광택성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사회징 역할을 합니다. 사회징 기법.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넣진 않았지만 인정답에는 사회징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된 문장을 쓰면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9번은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풀었고 딱 그림 똑같았죠. 이렇게 이제 밑에 신문지 보이는 거, 문제 국기로 공부를 했었는데 신문지 보이는 거, 납파법 사용하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꼴라주, 이 기법에 사용한 재료는 신문지. 납파 물건은 건조가 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밑에 보여지는 거죠. 갈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판넬 같은 단단한 바탕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안료를, 밀랍을 뜨거운 열에 녹여서 안료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천 같은 건 되지 않고 딱딱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납파 물감 제조 자체가 뜨거운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뜨거운 온도에 제작하는 매체 특성상 단단한 바탕재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애플랜드 나왔는데 올해 또 애플랜드가 또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기입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봤었던 건데 거기에 나와서 천만 다행이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균합적 사고 모형도 늘 풀었던 거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런데 균합적 사고 모형도 이제 타바의 균합적 사고 모형이 나오니까 교육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좀 유리했겠다. 역시 N수생하고 재수생이 좀 더 유리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자꾸 기침을 하는데 뭐 코로나나 독감이라는 건 아니고 새벽에 찬 공기 마시면서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관지염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기침을 했는데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직강생분들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 오늘 또 아침부터 새벽에 나오니까 좀 차갑더라고요. 공기가 비도 왔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정답은 인지 유연성 논의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계열화, 개념 발견, 상호 관계를 찾아 규칙성 발견하는 거, 요거 다 쓰셨겠죠? 추상 개념을 언어화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니은은 분류, 이렇게 되고, 인정답. 자, 마지막 문제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미술과 문제인가, 교육학 문제인가, 혹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너무 어이없던 문제였기도 하고요. 이거 거의 100% 교육학 문제로 보셔야죠. 특히 이제 수행평가 특징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통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육학 문제 관련해서 좀 원래 7월 한 2주차쯤에 많이 내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교육학은 좀 제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제가 교육학도 해야 돼라는 강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책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중거 참조평가, 성장 참조평가 혹은 성장 지향평가이고요. 수행평가 특징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좀 기출문제랑 우리가 만들었던 문제가 좀 비교적 맞아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방향은 맞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1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뭐 가감 없이 뭐 뻥 튀기거나 이렇게 막 상술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는 제가 특별히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중요한 문제 다 풀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모의고사 계속 봤고, 그 모의고사 때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모의고사는 제가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구상해서 좋은 문제 좀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2월, 4월, 8월 뭐 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적중했던 문제도 좀 있었다는 걸 보고 마음 좀 놓였고요. 5월달 문제도 있고 끝까지 그 합격 관리반부터 해서 11월달 문제까지 나왔었다 하는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적중한 건 적중한 거고 여러분들 이걸 좀 써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믿고 응원하고 있는데 잘 되겠죠.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마지막 요 한마디만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쉽게 느껴지는 시험이긴 해요. 이렇게 올해 시험이. 그런데 올해처럼 내년도 그리란 보장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과연 이걸 몇 명이 썼을까? 그 블루 스크린을 몇 명이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아울러서
너무 쉬워서 실수를 유발하는 시험인데 과연 몇 명이 썼을까? 그래서 결코 만만한 시험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점수는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1차 컷을 약간 선회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육하기 굉장히 쉬웠다면서요. 교육하기 좀 많이 쉬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걸로 보자면 1차 컷에서 약간 선회하는 정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제가 기출문제 근거해서 단순 암기 해결할 수 있도록 요렇게 나가는 커리큘럼을 좀 구상해서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내년 커리큘럼을 발표할 건데요. 내년에는 기출문제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일찍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고, 두 번째로 공예 파트랑 디자인 파트의 특강을 좀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암기 주제 리스트는 아예 1월부터 시작해서 개개인별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합격 관리반, 요거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름부터 해서 날짜 좀 꽉 채우게. 합격 관리반 참여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그렇게 좀 운영을 좀 더 올해 거를 보강해서 더 날짜를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내년 설명의 개념으로, 내년 설명의 개념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꼭 있으면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수는 점수일 뿐 결과는 아니에요. 기죽지 마시고 2차 준비 튼튼히 잘 하세요.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